우리 애국당도 그렇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 모든 사례를 우리가 진실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 위기를 느껴서 진실과 정의를 다시 찾고자 그 투쟁을 위해서 나온 국민들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 제가 애국당에도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왜냐하면 그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대한애국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 교직도 다 집어던지고, 이제 저한테 교수라고 자꾸 하시니까 뭐 그걸 또 그 트집 잡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직 교수도 교수입니다. 네, 저도 네. 교수 강 많이 팔았어요. 그래요. 어찌됐건 총리는 총리라고 하죠. 그렇죠. 네.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박정희 대통령 하면 되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세종대왕을 전 세종대왕 이렇게 부릅니까?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전 이순신 장군 이렇게 부릅니까? 그냥 다 정관여우라 그럽니다. 네. 정관여우. 교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학교 그 교직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애국당이 마지막 남은 이 구국 투쟁에서 정말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 해가지고 애국당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고자 하는 우리 저의 모든 것을 바쳤고,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님은 정말 목숨까지 다 바쳐서 우리가 싸운 일군,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변희재 전 초대 정책위 의장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그때 정말 승부에 걸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걸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세운 정말 가슴 절절한 우리 투쟁의 그 염원이, 구국의 염원이 담겨있는 이 정당에서 지금 그 진실과 정의가 없다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대표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나온 저희에게 이런 허위사실로 3월 10일 날 안국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다 도망가고 정미용 총장, 저기 앉아 계시는 허평환 장군, 조원진 3사람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광용이도 없었고 김경애도 없었어요. 권영애도 없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이런 허위사실, 진실이 아니죠. 까불지 말라 말이야. 한 번만 더 경고합니다. 한 번 더 까불면 다음 주 태극기 집회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뭘 공개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다음에도 까불었는데 공개를 안 하시더군요. 아.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그쪽에서 아마도 그 관련해서 그들이 3월 10일 날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조원진이하고 허평환 장군께서 공개하겠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까불지 마라. 이런 허위 사실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까불지 마라, 마치 뭔가 제가 어떤 거짓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갈 협박을 하셨는데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나온 당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국당에서 저를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하. 이지매 시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저를 이 팩트를 가지고 이제 왜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고 나가느냐 했는데, 제가 그때 양심 고백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시던 우물에, 정미용 선배도 그랬고 정미용 선배한테도 많은 분들이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비난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정말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 나의 애국당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투쟁을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살아 숨쉴 수 없게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식을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망 직전에 도저히 안 돼서 저는 밖에 나와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진실이고 그게 제가 투쟁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투쟁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당이고 거기에서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 투쟁하기 위해서 했던 제가 지금 그 진실과 정의가 무너져 버린 그 대한애국당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희망을 걸었던 그 애국당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마 남아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믿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단 한 명이 나와서 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 외치고 있다. 그 사실 때문에 저는 끝까지 저의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거기서 투쟁을 했는데 그 진실을 깨닫고 나서 여전히 그 절절한 마음으로 구국의 의지로 그 당에서 그리고 천만인 서명운동본부에서 그 깃발을 따라서 가고 계신 그 당원들이 기만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양심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널리 그 진실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애국당이 정말 이 투쟁의 핵심에 서줘야 이 분열된 우파의 이 투쟁 동력이 뭉쳐질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에 위헌 파면에 진실을 위해서 투쟁하고자 하고 있는 우리 투쟁하시는 분들은 진짜 애국당 처음 우리가 같이 했던 그 진성당원 동지들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투쟁 이슈가 있으니까 그 투쟁 이슈를 위해서 그 전에 다른 걸 권력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구단 끝으로 하나 우리 김 교수님 부탁 하나 드릴까요? 네. 이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오늘 5단으로 선거되지 않습니까? 네. 5단 정도의 정치를 발휘해야 되니까 그래도 함께했던 동지들 대한애국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순수한 동지들을 위해서는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시는 것도 정치 5단으로서 네. 정말 순수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애국당 마무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 동지 제가 지금 응원의 메시지 한 거 아닐까요? 우리 진짜 중간에 저는 지금 문제가 제가 양심 고백에서도 그랬고 계속 저는 호소하는 거는 대한애국당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애국당 제이씨와 그 홍위병 그리고 대한애국당 지도부가 정말 순수한 투쟁 구국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진성 당원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한애국당을 세운 그 진성 당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도부를 향해서 지금 투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실과 정의를 붙들고 가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의 선봉에 서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우리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권 전쟁이 아니라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정말 지켜낼 분들은 우리 진성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들 지금 당 내에서 그 불의를 당의 지도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불의를 대항해서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그런데 더 크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금 지켜내야 될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시고 그 지금 당내의 문제 때문에 이 투쟁을 해야 되는 거 당내 문제의 투쟁과 지금 태극기 집회의 우리 구국 투쟁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이 대표가 잘못 지금 저는 이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 태극기 집회를 정당 싸움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니까 지금 이 순간은 당내 그 투쟁은 하시되 이 태극기 집회는 이슈로 해서 뭉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 우리 진성당원 분들이 태극기 집회 이슈로 같이 뭉쳐주셔야 그 중심에 서주셔야
강수연의 애국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국 진영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들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제부시죠? 지난번에 얘기하시던 네, 정치 구단입니다. 정치구단. 네, 신동욱 총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국민 제부 신동욱입니다. 네. 그리고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는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는 추구하는 네, 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김경희 교수님도 같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신종래님을 저희가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여러 두 번째지요. 주위 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야, 하나 빵 터진다. 빵 터졌어. 아니 국민 제보를 너무 많이 아니 국민 제보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나요? 예, 좀 관리를 잘 못하셨더라고요, 우리 신종래님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말려는 분들 혹시 남성분입니까, 여성분입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은 저는 또 내 나름대로의 또 우리 신종재님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아니 요즘에 보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서청대에서 굉장히 그 트리오 같은 분위기에 방송을 많이 하시던데요. 트리오가 원래 신종재님이 아닌데 원래 아닌데 이승철 목사님이 밀렸어요. 그래요? 네, 이승철 목사님이 일단은 외모에 좀 밀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초스 방송 이외에 썰TV와 강수선 TV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썰TV가 요즘에 한창 뜨고 있어요. 핫하죠. 네, 핫하죠. 핫합니다. 그 이유가 트리오 결성 때문이라는 썰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네. 그 트리오는 음악밤님하고 저하고 그렇죠. 어찌나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는지 보다가 너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빵빵 터지죠. 네. 정말 즐거우실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썰TV 때문에 지금 개콘이 시청률 떨어져가지고. 진짜요? 개그맨들이 지금 설 공간이 없답니다. 네. 아니 이 국민 제보가 유재석보다도 더 웃긴다고. 난 깜짝 놀랐어 정말. 인정하시나요, 우리 강수연 진행자님? 내년에 한번 그 시험을 한번 봐보시죠. 개그맨 시험?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신총재님한테는 그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그런 유머 감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좋아하시는 그 유머 속에 가려진 뼈 있는 말, 그런 데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 안 좋은 또 그 측면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가볍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사위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제부 되시는 분께서 그렇게 너무 가볍게 진짜 뭐 개그맨보다 더 웃긴 사람. 더 웃긴 이거 때문에 가장 좀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거에는 전 죽임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죽임 당한 사람이 그 정도 비판은 저는 뭐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죽으면 끝이에요. 교수님도 몸보신 잘하세요. 혹시 누가 고추장 같은 거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몸보신 잘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 지금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시겠다 우리 교수님이 라고 저는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제일 순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낀 거는 진짜 제가 전혀 모르는 이 세계에 이렇게 뛰어들어오게 됐는데요. 저는 정말 정치와 선을 긋겠다. 이제 정치 적폐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든 저는 정치와 이렇게 선을 그려고 하지만은 자꾸 저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일단 저부터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부터 정치를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시는데 지금 저는 진짜 진실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애초에 이 탄핵이 시작이 된 거에서부터 이거는 진실과 정의가 무너져 버린
그게 곧 진실과 정의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가 붕괴되어 버렸다라는 거. 그러므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가 지금 붕괴되고 가는 시점인데 거기에서 결국은 처음에 저는 이게 정치 권력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지 할 수 있는 다시 자유 대한민국 그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점점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 막 남북한이 이렇게 협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형국을 보니까 깨달았어요. 이게 그냥 정치 권력이 아니라 진짜 처음 출발에서부터 그랬듯이 끝까지 우리가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려는 그것뿐이 답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진실 선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김경희 교수님처럼 천사 같은 분을 누가 고소한단 말입니까?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각에서는 저를 천사라고 하시고 이게 진실을 선포해줘서 너무 고맙다. 지금이라도 그런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 그런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라는 이제 그런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은 바도 있지만 또 그 당사자는 그쪽 그 당사자 측에서는 이제 제가 완전 악마죠. 악마고 분탕자고 배신자고 반란자고 이건데 어쨌든 지난 금요일 날 그 평택 집회를 제가 갔었죠. 근데 제가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는 번호는 안 받거든요. 그렇죠. 네, 전화를 안 받는데 저는 등록된 번호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고수들은 정치구단은 등록된 번호도 안 받아요. 차이는 초짜 정치인과 우리 정치구단은 차이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등록 안 된 번호는 안 받는데 저는 등록된 번호도 안 받아요. 이 정치를 구단 정도는 이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근데 참 이상해요. 그날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핸드폰 전화번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전화인데 계속 자꾸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일반 전화 경찰서예요. 또는 경찰이에요. 아주 간단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도 많이 다 해봤거든. 내가 정치 구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전수는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5단이잖아. 5단이 뜨면 일단 안 받아요. 부동산에서 와도 안 받아요. 5단이. 왜냐면 5단위가 경찰서 번호 또는 검찰 번호가 5단위예요. 500단위. 그 다음에 700단위는 받아요. 700단위는 받아요. 700단위는 KBS 쪽에서 와요. 그 다음에 2000단위 받습니다. 2000단위는 종편 방송 쪽이에요. 요 정도로 해야만이 정치 구단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2000단위였던 것 같은데. 2000단위. 영등포 경찰서예요. 어머나 이렇게. 대한민국 이 전력이 화려하시군요. 경찰서 사람을 달달달 배우고 있어요. 딱 맞았어요. 이게 정치 구단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숱하게 칼질당하고 난도질당해도 여전히 난 신동욱이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난주 금요일 날 평택 집회에 이제 참여하고 있었는데 자꾸 전화가 들어와서 근데 얼떨결에 그냥 받았어요. 그랬더니 영등포 경찰서다. 이제 그 고소가 들어와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 법원 앞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그 발언한 거에 대한 고소가 들어왔다. 27가지래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법원 앞과 대구라고 하면 제가 개인이 고소한 건가요? 고소인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단체인가요? 개인인가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요. 27가지를 걸 수가 있나요? 전문가. 전문가셔가지고. 정치구단 또 등장하나요? 정치구단. 그 27가지라는 거는 그 범죄 항목이 27가지니까 아니고 요런 게 요 하나 걸리네. 요 발언이 또 걸리네. 요렇게 해서 27개가 걸린 거예요. 그럼, 발언이? 그렇죠. 그럼 우리 쪽에서 요거 아니네. 요것도 또 틀리네. 요 가짜네. 요렇게 해서 27개 우리가 방어하면 무혐의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정치 구단 방어합니다. 방어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일반 개인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 아니 예, 자 거 잠깐만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중요한데 내 정치 구단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1심 재판은 내가 26차를 했습니다. 26번을 내 방한 거 아니에요. 그 강력한 권력자의 칼로 26번을 방한 이 천하무적. 네.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개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정명 선배님이 네.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김정숙 옷값 이야기인가? 네, 그렇죠. 옷값 얘기했죠. 그걸로 정명 선배를 고발을 그 좌파 누군가가 그 단체장이 그거 지금 오천도 대표라고. 그분이 했어요? 네, 그럼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오천도 대표한테 그 벼도 먹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 그 오천도 대표, 그 정명 우리 총장 생전에 고발장이에요, 고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전화를 받으면서 참 딱 정 선배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막 여러 고소건이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 고소건이 있었는데 대한애국당에서 고소한 사건도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우리 그 선배가 하는 얘기가 그 직접 또 그 김정숙 그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그 좌파 단체장한테서 그또 고소를 당했고 그 당사자한테서도 나중에 보니까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좌파들한테 그런 고소를 당하고 음해를 공격을 당하고 하는 건 뭐 전혀 그건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죠. 우파에서 가문의 영광이죠. 상관이 없다. 왜냐면 적정히 하사를 맞았으니까. 그러나 같은 우파에서 그러니까요. 그거에 한 게 제일 가슴 아프고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그것도 몸담았던 곳.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선배가 그게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좋다. 그러면 법원 앞과 대구 집회에서 뭐 발언한 거는 그 대한애국당 대표의 그 지도부에 대한 저의 비판이었죠. 그리고 처음 그 사실을 내가 대한애국당이 이 우리가 창당 이념과 그 목표 그거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기획 사기 탄핵 위헌 파면의 진실을 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석방 또 복귀 이거를 우리는 외치는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투쟁해야 될 것 제가 딱 요구한 건 그거예요. 뭐 그 다음에 대구 집회에서도 대구 집회에서 제가 그 얘기를 또 한 이유는 제가 법원 앞을 아마 폭로를 하고 나서였는지 대구까지였는지 그 조은진 의원이 그 집회에서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 국회의원이 이 나의 이 개인의 진실의 폭로가 굉장히 두려웠나 보다. 야, 이 돌죽 하나 들어가네. 쑥 들어가네, 쑥. 내 정치 구단 보니까 조원진 대표 옆구리가 쑥 들어가네. 왜냐하면은 그러면 제가 그런 진실을 얘기해라. 그래서 저걸 했더니 삼선 의원이 그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딱 하는 얘기가 뭐 김경애, 정광영, 권영희 그날 3월 10일 날 지도부라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자기는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 도망가고 없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없었고 그리고 까불면 애국당에 대해서 조은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까불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공갈 협박을 하더라고요. 누가 했던 얘기? 조은진 대표가 그 원인이 아니라고요. 3월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어느 태극기 집회 가는 수가 언제? 조은진 대표가 했던 얘기입니까? 예, 태극기 집회. 그럴 뿐이 아닌데 조은진 대표께서는 인격이 아주 훌륭하시고 그렇죠. 내가 인품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그러실 분이 8월 4일 태극기 집회였군요. 그래요? 네, 8월 4일 토요일 날. 네, 그랬는데
그런 발언을 삼선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일개 개인 이 진실을 선포한 그 개인에게 그런 발언을 하시려면 좀 사전에 그 정보를 좀 철저히 찾아보시기라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월 10일 날 저는 수업이 있었던 날로 수업을 마치고 제가 나서야 그날 이제 너무 불안해서 이제 다른 때와 달리 저는 핸드폰을 아예 안 갖고 들어갔죠, 수업을.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나와보니 이제 파면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딱 보니까 그때 이미 그 탕기국 홈페이지에 네. 정광용 씨가 뭐 체포영장이 뭐 발부됐다는 거를 듣고 피했다. 이게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TMT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글 내려라. 지금 전쟁 중에 그때 사실상 탕기국의 정광용 씨가 우리의 수장이나 마찬가지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우리 그 태극기 군대를 이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전쟁 중에 그 우두머리가 도망간다니 그 경찰 체포영장 뭐 체포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피신했다고 그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내려라. 네, 교수님 제가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계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내리고, 왜냐면 그 전에 딱 수업 나와서 보니까 김평우 변호사님의 그 비서 되시는 분이 부재중 전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기각이 됐다는 거를 딱 그 방송을 보고 네. 그 비서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 내가 저기 나는 수업 중이라서 못 갔는데 지금 그 기각됐다는 거를 들었는데 변호사님께 좀 얘기를 해서 긴급 빨리 그 법조인들과 나는 학교 교수들 이쪽에서 좀 모아볼 수 있을 테니까 또 뭐 교수 뭐 지식인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그 탄핵 그거에 대한 그 불복 성명서를 우리가 낼 수 있게 네. 김평우 변호사님이 좀 이끌어 주시라.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왜냐면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분명히 그날 24시까지 그 집회 신고가 되어 있다고 그때 얘기를 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밤새 거기서 그 그 농성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김평우 변호사님 그 비서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서 그 홈페이지에 그렇게 글을 올려 있는 거 보고 TMT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그걸 내려라. 그거 지금 거기서 지금 피신했다고 하면은 그거 누가 그거를 관리를 정리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회의 중에 있고 분명히 뭐 성명서를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마무리하러 이제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글을 다시 이제 공지를 해달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급히 이제 안국역으로 갔죠. 그러니까 가니까 그때 뭐 다 없어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조원진 의원은 일부 인원들을 청와대로 가겠다 해가지고 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까지 이제 간 분들의 증언은 조원진은 없었다. 청와대로 가자 하고서는 뺀다고 갔지만 조원진 의원이 어디로 가고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당도했을 때는 정명 선배와 그 손상대 씨가 거의 탈진 상태로 거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동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정광용 그 대변인이죠. 탕기국 대변인이 이제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회의 중에 있다고 나는 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 뭐 성명서 발표든지 뭔지 하면서 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이제 좀 장례 정리를 좀 했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안에 이미 사상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너무 탈진한 상태에서 이제 정명 선배님이 최종 마무리를 해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일단은 해산을 하겠다.
해산을 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집회 다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그때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집회에 계셨던 분은 허평원 장군님이 있었고 네. 허평원 장군님과 손상대 사회자 그리고 정명 선배 그리고 이제 국본의 민중홍 사무총장 그 당시 사무총장이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마무리 가서 이제 일부 남아 있었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부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청중 속에. 그러셨군요. 네, 8시 네. 반에 해산해가지고 네. 8시 반에 우리는 해산해서 서울역으로 아니 이제 시청으로 그러면은 시청까지. 우리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제가 그럼요. 그럼 제가 마무리한 거를 그때 아니. 저를 잘 모르셨어요. 아니, 제 말은 네. 그 조원진 의원을 보셨나요? 네? 있었죠 처음엔.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없다고 그 그러셨잖아요. 이후에. 그 이후에는 없었죠. 그 이후에 그 탄핵 인용 네네. 그걸 제가 뭐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왜냐면 내가 그 경찰 그 대치했던 차량이 있죠. 네네. 그 방패 그 산정선 산 그 앞에 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난 그 들었고 내가 듣고 난 다음에 1분 뒤에 그 사회자 손상대 사회자가 네. 얘기를 했죠. 됐다고. 아. 그러고 나서 그 정강용 회장 뭐 도망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경호원들이 한 10명 정도 에워싸가지고 떠나는 걸 봤어. 그래서 아이 저 양반 혼자 가도 되는데 나는 늘 혼자 다 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에 네. 조원진 대표는 좀 못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도 들었어요. 예, 제가 왜냐면 거기에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있던 분이 몇 분이 남았냐면 약 15분에서 20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도 다 철수하고 네.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거기서 내가 이분들을 이끌고 그 도보로 해가지고 시청까지 갔죠. 근데 무추웠어요. 그래서 시청 가가지고 텐트 있죠. 네네네. 거기서 또 커피 한 잔 다 대접하고 내 건 아니지만 광좀 팔았어요 그때 공화당 총재니까.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굉장히 정 선배를 떠올리면서 그 이제 뭐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 전화를 받고 이게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랬던 것은 지금 이제 물론 제가 진실을 선포하게 된 이유는 그때 이제 프리덤 뉴스에서 제가 양심 고백을 하면서 제가 한 얘기가 딱 이거였습니다. 대한애국당에서 이 정명 선배의 그 당사 그때 비리 사건 뭐 이거 가지고 있었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축소판이었고 내가 체험한 대한애국당의 그 모습은 현재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내가 그 정 선배님이 그 당사 문제로 그렇게 막 마녀사냥 당하고 있었을 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해질 그 인신 공격과 음해에 대한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선배가 얼마나 그렇게 당하는지를 정말 근데 내가 나중에 직접 당하기 전까지 이 정도였을 거라는 거를 저는 그때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의 그것도 저는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신도 없었고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진실인지 확신도 없었고 그리고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침묵했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거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선배가 목숨을 잃는 것까지 왔다. 그리고 나서 그 장례식 때 제가 선배가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좌파들한테 그렇게 공격당하고 좌파들에게 고소당하는 거는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네. 가문의 영광. 그러나 정말 가슴 아프고 지금 배신감 느끼고 이 모든 걸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저거 한 거는 우파적인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병원에 있는데 당일날 정말 허평원 장군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원에 입원하는 날 원래 허평원 장군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근데 딱 섭섭한 이야기를 아는데도 그날 병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이후에 전화 한 통화 없으시다. 너무 섭섭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당에서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전화를 하고 저거 하는데도 병원에 딱 입원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연락한 것이 없다. 문자 하나 없다. 했던 그 마음, 그 얘기가 제가 같이 마음 아파했지만 또 막상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저는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야 정말 이 우파의 비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법원 앞에서 그리고 대구 집회에서 조원진 대표와 그리고 애국당의 지도부에게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정당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실질적인 투쟁을 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제가 양심 고백 때 그랬죠. 진정한 구국 투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대표님이 일찍부터 말씀하셨던 당비 10,000원 내는 진성당원 만 명만 있으면 정당생활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럼 재밌는 정당생활 하고 계신 겁니까? 정말 너무 많은 큰 희생을 치르고 세운 정당입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사진만 보고 마음 절절해서 이 대한애국당에 그 깃발을 보고 따라오는 우리 당원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구국투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런 실질적인 구국투쟁을 우리가 창당한 그걸 하지 않느냐라는 거를 건별로 제가 그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태블릿 PC 특검 왜 발의하지 못했느냐. 8명까지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8명의 의원은 누구누구이며 그러면은 요청했는데 참여해주지 않은 의원은 누구냐 밝혀달라. 네? 드루킹 댓글 그거는 진짜 최준실 국정농단을 SNS상에서 막 유포지고 국민 여론을 선동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당인데 그야말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지금 투쟁하고 있느냐 그거를 밝혀달라. 그리고 분명히 문재인 이 정권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석방 못 된다. 그 조원진 대표 얘기입니까? 예? 아. 조원진 대표와 허평환 공동대표님이 그때 그랬어요. 분명히 이 정권 하에서 절대로 석방되지 못할 것이다. 20년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정권을 인정하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다 투표하고 뭐하고 그거 다 선거 참여하면서 어떻게 분명히 본인들의 입으로 이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안 된다는 거 분명히 그 20년형이라고까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까지 한 그 당 대표들이 무슨 수로 지금 이 실질적인 투쟁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해달라.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이 문재인이 끌어내려면 이 정당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요구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뭐 저걸 얘기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저는 한결같습니다. 네, 뭐 고소를 해주셔서 그러면은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무 답변은 없었고 제가 홍위병이라고 규정 지은 네. SNS 상에서의 그 홍위병들의 그냥 인신 공격과 네. 욕설밖에 돌아오는 게 없었는데요. 교수님. 그 대구 집회에 그 녹화되어 있는 게 있죠? 있죠. 예, 보셨습니까? 대구 집회? 네. 제가 또 봤냐고요? 예. 저는 제가 한 거 다시 또 안 봐요. 원래 그래요. 저도 안 봐요. 저도. 다시 듣기가 싫어요. 아니, 저도 이 방송하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27가지 그 항목에 고소를 걸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발언과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고소를 하셨는지.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법원 앞에서 그리고 대구 집회에서 얘기한 그거를 요약 정리한 거예요, 지금. 네.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했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답변은 못 받았어요.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대구 집회에서는 아마 가장 애국당 측에서는 네. 조은진 쪽에서는 가장 치명적으로 생각한 게 제가 대구 집회에서 우리가 탄핵 처음에 국면에 나왔을 때 외친 구호는 탄핵 무효, 국회 해산, 헌재 해산이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모든 거는 저는 그 전에 국회와 전쟁을 선포한다. 왜냐? 이 탄핵을 촉발하고 네. 탄핵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탄핵 이후에 이 여적죄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국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장본인이 국회다. 예? 그래서 나는 국회와 전쟁을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태극기 집회 처음에는 분명히 탄핵 원천 무효, 그 다음에 국회 해산, 헌재 해산이 우리의 구호였고 그게 투쟁의 여전히 구호가 됐어야 되는데 국회 해산이라는 구호가 쏙 들어가게 만든 장본인은 조원진이다. 네. 그래서 조원진은 이 태극기 동력을 쓰지 못하게 한 가짜 태극기 팔이다 라고 선언을 했죠. 저는 지금도 더욱 그거에 사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점점 더 그 이후에 하는 행보가 저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고소를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습니다. 저는 대한애국당에 우리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바쳤고 네. 정명 선배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희재 지금 수감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변희재 고문도 자기의 모든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때 네.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네. 제가 기억이 나요. 네. 정말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게 어디를 이동을 하면서 변희재 고문한테 그때 정책위원장이었죠. 네. 우리가 지금 과연 승산에 있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 막 이렇게 제가 불안하게 했더니 딱 변 고문이 우리가 이거는 이기는 게임이에요. 나는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는 게임 안 합니다. 내가 이거 지는 거면은 내가 미쳤다고 여기 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그때 안심을 좀 많이 위안을 이제 얻었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금 그 이후에 그때 이제 법원 앞에서 제가 이 폭로를 한 거는 그때 이제 변희재 고문에 대한 재판의 지지 집회였거든요. 응원 집회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래서 애국당 지도부에서 제2사무부총장 김영자 씨와 지금 아마 윤리위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분 이제 두 자문위원인데 와가지고 저보고 변희재를 고소해달라.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폭로를 했죠. 네. 누가 변희재를 고소하라는 겁니까? 애국당 측에서. 우리 교수님한테. 저한테 변희재를 고소해라. 네. 아하.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그때 무슨 사건이었느냐면은 미투. 아니 근데 애국당 측에서도 당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아니 조원진 대표에 관련된 거죠. 왜냐 그때 조원진 대표가 직접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니고. 절대로 직접 안 하죠. 예, 차도 살인의 대가죠. 절대로 안 하죠. 차도 살인의 대가 네. 조원진. 근데 차도 살인의 대가 조원진. 정치 구단이 평가했습니다. 그때 법원 집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원진 의원 절대로 자기 손으로 안 한다. 그래서 이 제2사무부총장 김영자 씨와 그분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정훈인가 자문위원인데
그 두 분이 이제 그 관계 법률까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제 꼭 그 변희재를 그 명예훼손이죠. 그거를 이제 고소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뭐 나를 믿고 우리 서로 신뢰를 하고 근데 그거 전혀 하등에 그거 할 거 없다. 나는 고소 안 한다. 조은진 의원이 하셔라. 그러게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고소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은진 의원의 뜻인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한 사람은 김영자 사무부총장이니까 내가 고소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으로 다시 부르지 않는다. 당직을 다시 주셔서 나 당직 필요 없다. 네. 그 당직 받으면 당비만만이네요. 그거 맞아요. 네, 당직 받으면 당비만만이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당직을 안 줘요. 네, 당원들 주머니를 아껴드려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정말이라면은 이 애국당 지도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 선배는 이 김정수 그 모욕 발언했다고 그 더불어민주당인지 무슨 시민단체인지 그 좌파 단체장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팩트체크가 있습니다. 좌파 단체장 오천도 대표 팩트체크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전 정치구단이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다 외우잖아요. 네. 아니 그러는 마당에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 집회에서 한 얘기는 변희재 고문에 대한 그 고소 요청한 사실을 제가 왜 얘기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이 투쟁에서 이 변희재 고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태블릿 PC에 대한 이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탄핵 사태에 이 처음 촉발된 게 태블릿 PC에 의한 국민 선동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태블릿 PC가 처음에 촉발만 탁 시켰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도 막 가짜까지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다가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아예 그 태블릿 PC는 쏙 빠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그냥 태블릿 PC는 그게 결정적으로 진실을 거기에 있는 건데 완전히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도우사 변희재를 고소를 한 거예요. 손석희가. 그래서 다시 이 태블릿 PC가 이 진실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재판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변희재 대표의 고소는 이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기회인 거죠. 변희재 대표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 계시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입니다. 네. 변희재 대표 두 분 중인 거 아니고요? 요건가요? 저는 그러면 이게 변희재 대표가 내가 그래서 지금 정말 대한애국당 그 당원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위해서 정말 투쟁을 하신다는 분들 저보고 조은진 의원을 비판을 하고 애국당 지도부의 잘못된 방향을 비판을 했다고 저보고 초심을 잃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초심은 바로 이 진실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제가 조은진 의원에 대한 그 마지막 결론 판단을 내리고 진실 폭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 공식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조은진 의원에게.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주 좋은 기회가 뭐였느냐면 태블릿 PC의 실사용자 신혜원 씨가 양심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태블릿 PC 특검을 발의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은진 의원은 안 했습니다. 그거 놓쳤죠. 조은진 의원이 놓친 건 실력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정치적인 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치 구단의 말이에요. 네, 감이 좀 떨어지네요. 저는 그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저희 당 특검 들어갔죠. 네. 정치 구단은.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사실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점이 잡혔군요. 네. 그거 하나. 그게 첫 번째 기여였죠. 두 번째 드루킹 댓글 나왔을 때. 네. 이거는 정말 거기 본인이 그 최순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박근혜 죽이고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네. 그죠? 자한당에서는 자기네가 그걸 발의를 하긴 했지만 딱 그 대선 거기까지만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대한애국당이 그거를 끝까지 거기까지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파헤치고 가야지 덤벼들어야 되는 우리의 절호의 기회였는데 네. 거저 갖다 자중질환에 의해서 우리한테 그렇죠. 준 그 기회를 안 썼단 말입니다. 대한애국당 수명이 다 됐군요. 아니 저는 그렇게 주어지는 기회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에서 저는 분노를 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일반인으로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게 애국당에서는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이죠. 무죄 석방이에요. 무죄 석방은 절대 되지 근데 않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죄 석방을 위해서 가장 해결해야만 하는 게 뭐죠? 진실투쟁이죠. 그렇죠. 그죠? 태블릿 PC를 해야 되는데 탄핵의 지금 기획 탄핵을 애국당은 뭐를 하고 있죠? 지금 뭐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애국당이 조원진이 국민들을 당원들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는 네.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잡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을 하거나 그렇게 석방을 시켰다는 건데 네.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계신 투쟁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원했다면은 애초에 그냥 하야하시고 말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거든요. 네, 정치 구단 그건 네. 팩트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하야를 안 하고 굳이 탄핵으로 한 거는 법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탄핵 이 재판을 쭉 거의 임하실 때까지는 그래도 사법부는 살아있다고 믿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판까지 쭉 했으나 그래서 쭉 1심을 하고 나서 그때 선언하셨잖아요. 네. 더 이상 사법부에도 올바른 재판을 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판은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네, 그때까지는 사법부가 그래도 사법부는 살아있으리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계신 투쟁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는 거고 네. 거기를 따라가는 건데요. 맞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20년이건 30년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때쯤 되면 이 1심 그 재판까지 쭉 지켜보시고 이미 사법부로만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잡고 그 재판부로 끌고 가신 그 이유는 이미 정치권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다 파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신입니다. 네. 정치 집단입니다. 그죠? 저는 저같이 이 전쟁, 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어떻게 깊숙이 해서 보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야 이게 모두 나라는 안중에 없고 모두 정치 권력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박근혜 팔이입니다. 네. 정치구단을 말입니다. 이게 됐구나. 이게 파악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오죽하셨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0년 30년이 상관하지 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심 그 선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재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시고 더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정말 길고 험난한 투쟁이 되겠지만 나를 믿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고 험난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그 진실을 투쟁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 그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저는 한 얘기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바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투쟁을 끝까지 우리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진실투쟁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탄핵 재판으로 사법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됐다는 그걸 판결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이 탄핵의 진실의 단초가 되는 사건들에 매달려서 그 투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라 바로 그게 태블릿 PC한테 우리가 처음에 신혜원 씨 양심 고백 나왔을 때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드루킹 댓글.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묻혀버릴 이 태블릿 PC를 다시 살려줬단 말이에요. 변희재를 고소함으로 해서. 손석희가. 네. 손석희 네. 사장 정말 고맙소. 네. 김경희 교수의 말에 하면 네. 손석희 사장의 변희재 대표 고소는 하늘이 돈 복이다. 맞습니다. 천복이다. 박수를 네. 보낸다. 네. 자, 그럼 JTBC 손석희 사장 진심으로 고맙소. 예,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네.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남은 기회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변희재 대표 이 재판 지지 그 집회 나가고 네. 막 그 미 대사관 뭐 각국 대사관에서 이 언론인 변희재를 석방하라 그거 막 했더니 이 애국당 측에서 뭐 정체성이 뭐 이상해가는 뭐 김경애 뭐 이러면서 또 비난을 하시던데 그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변희재 당시 정책위 의장에 의해서 제가 당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랬는데 지금 와서 다시 김경애가 변바로 들어가가지고 변희재를 지지한다. 그 뭐 정체성이 참고로 설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애국 태극기 여러분, 네. 김경희 교수는 변바가 아닙니다. 네. 김경희 교수는 신바입니다. 이제 신동 사람 됐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네. 허위 사실을 보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가 그거는 저희 아셔야 하는데. 아니 저도 오늘 좀 이용해야 되잖아요. 니네 바로 이렇게 코앞에 두고서는 이렇게 네. 저기 아니 앞에서 하는 거는 이거 범죄 행위가 아닌데. 저는 아니 제가 생각할 잘 때는 볼까요? 변희재 대표를 그렇게 만든 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변희재 대표는 굉장히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전에 김경희 교수님을 내쳐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을 때 네. 그 뒤에는 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정미용 대표님께서도 변희재 대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만났을 때 정미용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두 명의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두 명. 네. 중요하네. 두 명. 네, 한 명은 용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두 명 그거 얘기하면 허위사실, 네. 허위사실 유포될 수 있으니까 땡땡땡으로 해주세요. 네. 이니셜로. 저는 정확하게 난 제 정치 이름을 구단입니다. 들었습니다. 네, 누굽니까? 정미용 땡땡땡. 대표님께서 네, 두 명. 용서 안 되는 두 명. 예, 네. 한 명은 용서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용서하신 분은 실명 받게 됩니다. 비읍자를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비읍? 네. 비읍? 아하, 요번이군요. 네. 우리 빠르잖아요. 근데 네. 그 나머지 한 분은 내가 죽을 때까지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이군요. 그래서 이선희가 제이 노래가 그때 나왔군요. 네네. 그때 이제 아이고, 이선희 대단하네. 그때 그 병문안 네네. 가셔서 이제 병문안을 만났을 때 갔을 얘기죠. 예. 직접 저는 들었고요. 네. 네. 제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제이? 이선희 제이. 야, 이선희 대단하네. 그때 그분의 예언하는 예언의 그 말씀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변희재 대표님 굉장히 옳은 길을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요. 그 당시에 변희재 당시 정책위의장이 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는 뭐였냐면은 그 대변인으로서의 이 공당의 대변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네네.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아픈 현실이에요. 제가 무슨 공당의 애국 그 정치 경험도 없고, 그렇죠. 뭐 정말 있었습니까? 뭐 평생 그 교육만 하다가 그것도 뭐 정치를 교육한 것도 아니고 영어 교육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무슨 공당의 뭐 수석 대변인으로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당시 이제 그 정책위의장 변희재 정책위의장이 저에 대해서 그 대변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그 방송으로만 이렇게 그걸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리고 더더욱이 내가 이 당에 꼭 이렇게 있으리라고 내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변 대표가
변 의장이 해주는 것만 내가 이렇게 받아서 했다. 근데 이제 나는 애국당밖에 희망이 없다고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대변인 그 임무를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를 잘 가르쳐달라. 이제 그랬는데 아주 우리 변 의장은 그때 또 얘기가 그랬어요.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변 의장은 그때 우리가 빨리 치고 이 공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경험이 없고 그 기본적인 자질을 가르치니까 아니까 그 당시 변 의장이 한 얘기는 태극기 집회에서 뭐 마이크 많이 잡았다고 지금 이 당직을 다 이게 나눠 갖기 뭔가 하면은 그거 안 된다. 우리 당이 공격적으로 그거를 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인제서 보니 조원진 삼선 국회의원의 의도는 대한애국당을 진짜 그 투쟁을 하려고 한 그 목표가 아니지 않았는가. 지금 가는 거 보면 결국은 그때 본인의 입으로 조원진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막 표계산을 하면서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너무 개념이 없어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못 알아듣기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 알아들었으면 큰일 나요. 정치구단의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맞죠? 네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고소당한 건 사실이죠. 고소죠. 고발이 아니고. 고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소죠. 네.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는 고발은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정미용 사무총장이 그 김정숙 여사를 공격했을 때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소장을 넣은 게 아니에요. 고발장은 김정숙 여사가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천도 대표는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발은 무고죄가 해당이 안 됩니다. 고소는 무고죄가 해당됩니다. 그런 거예요? 예, 무고죄는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소라는 것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사자가 아니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팩트 체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제가 정치부단이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발언의 대상이 대한애국당을 상대로 했다면 대한애국당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고, 조원진 대표를 상대로 했다면 그는 조원진 대표가 대리인을 세워서 고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네, 이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정치구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고 이제 그 평택 집회를 갔을 때 거기 이제 같이 그 식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저랑 이제 4명이서 이제 집회에 참여를 하고 이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막 전화를 받으니까 그 제 앞에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던 분이 우리 남편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이승철 무사님하고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시크 오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음악밤님하고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있었는데 했더니 그분이 고소냐 고발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잘 몰라갖고 그랬더니 전화를 바꿔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걸 확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고소라고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고소는 당사자. 저는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고소인지 고발인지 잘 몰랐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소인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고소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김 교수님이 공격했던 마음이 뭔가 찝찝한 요는 그의 당사자가 고소인입니다. 그렇죠. 예, 정치보다는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측하신 대로 뭐 조원진 의원이거나 아니면 교수님 정치구단은 절대 조원진 의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정하시죠. 그냥 제이씨라 그럽니다. 제이씨.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을 막 파야 됩니다. 그렇죠. 막 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니터링 하면서 지금 다시 추가 고속권을 아마 찾을 겁니다. 우리는 또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제이로 통일하죠. 제이. 예. 완벽하게 빠지려고 그러면 그 이선희 노래라 그러죠. 우리 항상 법원 앞에서
그 대구 집회에서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언급하더라고요. 네. 영등포 교차소에서. 그리고 뭐 저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뭘 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뭐 저기 그 고소인 측에서 그거를 적시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랬더니 뭐 다시 확인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일단 법원 앞 집회와 대구 집회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한 바로는 제이 씨와 제이 씨와 G 당이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렇죠. KPP니까 K로 갈까요? K 당이죠. 그럼 막 헷갈리게 해요. 네. 우리 알 사람 다 알거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제이 씨와 K 당인데 K 당에 대한 발언인데 거기서는 뭐 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제가 파악한 진실에 대해서 요구를 했죠. 답변을 해달라. 왜 이걸 안 하느냐. 네. 근데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할 것이고 거기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 전술 그 변화 없이 적이 이 민낯을 드러내고 추구하고 있는 그 투쟁 이슈는 막 굉장히 급속도로 변함수당하게 이렇게 지금 변화해 왔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 무죄 석방만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실효적인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안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김경애 교수에게 지난주 금요일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이땡땡으로부터 전화가 들어왔고 그리고 김 교수님 고소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 교수님께서는 그거 영등포에서 우리 용인으로 이송해달라 하셨고 했어요.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고소인은 누구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추측해보건데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정치구단 여기서 한마디 들어가야죠. 이거는 대한애국당의 자충수입니다. 아유. 네. K당에. 나는 굉장히 빨라. 아유, 정치구단도 이거 실수할 때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제 의원께서는 대권 꿈은 날아갔습니다. 네. 왜요? 고소장을 넘어서 대권 꿈은 날아갔습니다. 자, 대권을 도전하시려고 그러면 당장 고소를 취하기 바랍니다. 고소 좋아하다가 고소로만 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고소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고소하다가 감옥 들어간 사람이에요. 제가 고소했어요. 제가 고소를 했어요. 근데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1년 6개월 만땅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소하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나 또 이런 말 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저는 정치 구단이니까요. 그런데 역시 그냥 이 개인과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 제이땡땡 분이 제이땡땡 분 일단은 개업장 떼버렸네요. 제이땡땡 분으로 제이땡땡이라는 개업장 떼버리네요. 그냥 야 온열에 소리 내린다 그러죠. 고소를 가슴에 한이 맺혔네. 한이 맺혔어 보니까. 고소를 하셨다면 이 개인과 저는 이제 개인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뭐 아무런 지책도 신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한 여인을 괴롭힌 거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막 진실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네. 이제 정말 영적 전쟁이다. 막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뭐 기도 찬양하고 뭐 집회에서 마이크 제님께서도 제님도 교회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뭐 이렇게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개인이란 말이죠. 근데 아마 이 삼성 국회의원이니까 이 개인을 대상으로 이제 뭐 식은죽 먹기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이제 그 K당에 있을 때 수석 대변인으로 있을 때
수석 대변인 광파세요. 괜찮아요. 네, 수석 대변인이요. 강조하셔야 됩니다. 네, 홍보 공보위원장이었습니다. 아, 또 하나 더 있군요. 네. 계속 강조하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그 K당의 그 특징은 인재 풀을 많이 이렇게 해서 그 등용하려고 했던 게 이제 비읍 의장의 그 방향이었고. 예, 비읍 의장은 변희재 해도 됩니다. 그건 됩니까? 네, 됩니다. 아, 네. 같은 편을 먹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변희재 의장의 그 원하는 방향이었고, 네. 그러나 그거를 안 하고 확장을 안 시키고 한 사람한테 막 두세 가지씩 막 맡깁니다. 그렇죠. 한 사람한테 무조건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뭐 제이땡땡 그분이 네. 대표이자 네. 또 뭐 요번에 보니까 무슨 대구시당 위원장까지 맡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뭐 보면은 이 당에서 뭐 각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 천만인 무죄 석방부부 또 다 뭐 임원이고, 어쨌든 한 사람의 적어도 최소한 2개, 3개의 직책이 있습니다. 네, 정치 구단이 여기서 훈수 하나 두겠습니다. 네. 명함에 네. 뭐 말씀하는 사람들 있죠. 네. 전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명함에 신동욱 전화번호 네. 하나만 있습니다. 네. 이 사람 대통령 됩니다. 네. 자신 있는 어쨌든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 하나, 전화번호 하나, 네. 이렇게만 다 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있었을 때 여러 지체 봤는데 그 제이땡땡님이 지금 이제 그때 막 그 변희재 의장과 그 정미용 당시 사무총장님하고 네. 이렇게 막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오묘한 이 서로 간에 약간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건 이간질. 네. 이간으로 인해서 이쪽은 이쪽을 적으로 생각하고 이쪽은 이쪽을 의심하고 서로. 그래가지고 저도 나중에 정 선배님도 저를 못 믿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죠. 제이땡땡 측에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변희재 의장이 제이땡땡과 함께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라고 끝까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아니 근데 K당 뭐 먹을 게 많습니까? 왜 서로 장악을? 뭐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투가 있죠. 아니 감투는 돈을 내던데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그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제이땡땡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변희장하고 자기하고가 주 타겟 지금 대상이다. 곧 어떻게 되든 둘 중에 둘 다던 우리가 감옥에 갈 것 같다.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다 비웠다. 다 준비를 돼 있다. 뭐 아들은 뭐 유학 갔고 그 자기 와이프도 여차하면 저기 아들한테 가라. 그리고 자기는 뭐 구속이 되든 뭐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엉뚱한 이게 변희재 의장은 지금 명예훼손에 대해서 구속을 한 거예요. 정치 재판이죠. 그죠? 그렇죠. 정치 탄압. 그러나 어찌 보면은 이 제이땡땡은 역시 삼성 국회의원인 이 파워가 다르군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대비의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분명히 문재인 이 주사파 이 정권은 뭐 김정은 막 위원장 막 이러면서 거의 뭐 거기에 가서 그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떠받드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사진을 불태우고 인공기를 불태우는 그런 그 시위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경찰의 그 소환 2번 불응했죠. 3번 했어요. 3번 했나? 2번 불응. 3번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수사를 받으러 가지도 않았고 아주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안중규 유튜버, 네. 안중규 TV 네. 경찰 소환 3번 불응하고 바로 긴급 체포돼서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네. 3번 불응하면 법적으로 긴급 체포 바로 구속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역시 삼선 의원은 달라.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삼선 의원이 다른 게 아니라 아마
제이 의원께서는 제이 땡땡께서는 지금 현재 아마 행안부 소속일 겁니다. 그때는 행안부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행안부는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목줄을 쥐고 흔들죠. 그러니 어쨌든 그 파워가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다. 제가 그걸 보고 야 변희재 이 고문은 그 구속 사유가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렇게 구속이 됐고 정말 이 정권에서 보면 그때 이제 그 집회법 위반, 집시법 위반. 네, 집시법 위반 그걸로 지금 저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당의 대표가 집시법 위반한 거와 언론인이 지금 그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와 누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가? 언론인이 구속될 확률은 없습니다. 언론인이요? 네, 공당의 대표는 빠져나갈 구멍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행위.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라는 걸 또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살짝 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법으로 봤을 때는 네. 위반 사항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명예훼손죄로 지금 구속할 사유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확실히 저는 이제 그 정치력, 그 정치 권력.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무섭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명백한 저는 이제 진실을 끝까지 선포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제가 참 재밌습니다. 그 8월 4일 날 집회에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3월 10일 날의 그 행보에 대해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뭐 다 사실을 폭로하겠다. 이제 어떤 사실 더 계속 까불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이땡땡. 제이땡땡. 제이땡땡님이. 그 부분은 제가 정치적으로 좀 해석 좀 해드릴게요. 네. 그건 일종의 뭐 쇼맨십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건 어쨌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이 씨를 조금 두둔하자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요거를 이제 의역을 하면 네. 내 니 사랑한다. 내 니 사랑한다. 내가 니를 믿는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마음의 상처 받지 마세요. 네. 사랑하니까 자중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셔야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요 속 좁은 아낙네들이 그걸 직역하니까 이 상처를 받는다. 아니죠. 그게 속 좁은 아낙네가 아니라 여기는 정치. 이것도 여성 비하발언 들어가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이 정치 부담이 또 하나 걸렸네. 속 좁은 아낙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는 네. 진실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일개 여성 국민이고 일개 그냥 일반 시민이고 이쪽은 정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이 군중이 모여있는 그 집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공개적으로 공갈 협박을 한 겁니다. 저를. 어떻게 말이죠?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까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제가 정치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굳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위협을 느꼈어요. 제가 제이 씨를 두둔하자 그러자면 저도 우리 방송하잖아요. 제가 요즘 오늘도 3명 사형했습니다. 사형. 지금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거기다가 선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해가지고 자 이런 게 일종의 정치적 쇼맨십이에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해피엔딩은 정치를 잘 모르시니까 그걸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근데 사실은요. 제이 의원께서 애정 표현을 했다. 제가 왜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애 교수님은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참고 인내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그때 사실 그 말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참았거든요. 네. 잘 참으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어머니의 품으로 참으세요. 안 하세요. 그냥.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은 참 삼성 국회의원이신데 이 진실 앞에서 굉장히 두렵긴 두려우신가 봅니다. 일개 이 여인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가 그냥 진실을 선포했을 뿐인데 고작 그 진실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한 그 팩트로 응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권한다는 게 이 집회에서 저에 대한 그 허위 사실로 이 당원들에게 그 태극기 그 국민들에게 제가
비겁하게 3월 10일 날 당일날 나는 없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뭐 배신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와 더불어 까불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공갈 협박밖에 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제가 그 다음에도 계속 진실 선포를 날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제이땡땡 분의 그 입장에서 보면 계속 까분 거죠, 제가. 네, 그죠? 그러니까 정치 구단의 판수를 놔드리자면은 네. 제이 씨도 맞고 우리 김경일 교수님도 맞고 쌍방과실이네요. 쌍방과실. 쌍방과실? 예, 네. 쌍방과실. 이거는 마무리하는 건가요? 쌍방과실? 쌍방과실이죠. 자, 그러니까 저의 과실은 뭡니까? 저의 과실은 상대수를 읽지 못했잖아요. 상대수. 어떤? 그건 내가 네 사랑한다. 내가 니를 많이 아꼈다. 그러니까 내가 널 믿고 있은게 내가 한번 세게 한번 깐데 뭐 이런 거죠. 꿀밤 하나 주는 거. 우리 왜 저기 교수님이 사랑스러운 제자 있으면 꿀밤 하나 주대잖아요. 왜? 절대 고자살 게 아니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쌍방과실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 제2분께서 고소장을 넣었다면 쌍방과실. 그 역시 쌍방과실이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기 바랍니다. 그거 고소장 넣으면 큰 꿈 물거품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런 말이 있잖아요. Winner takes everything.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데 지금 이 판은 승자가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는데 아시다시피 진실은 밝혀지고 네 승자는 뒤집히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 지금 이제 고소건을 사실은 좀 언급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네. 제가 뭐 그게 뭐 억울하고 뭐 위협이 되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그 진실 그 양심 고백과 그 진실 그 선포를 했을 때 그 한 이유는 그겁니다. 저는 지금 그야말로 우리 이게 지금 정치 권력의 싸움이 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가 지금 전복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걸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위헌 파면 이걸 바로잡는 것밖에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선은 지금 이미 이 탄핵이 되는 순간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을 하셨듯이 정치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시거나 우리 우파 이 자유민주주의 이 수호를 위한 이 우파 이 투쟁을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그 실패, 정치적 무능 뭐 이런 거를 논하시는데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신 거에 대한 그거는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핵심은 탄핵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였는데 이 탄핵이 위헌 파면으로 해서 결론이 되고 그 결과가 결국은 체제 전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이 위헌 파면에 그거를 제대로 바로잡는 진실투쟁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위헌 파면 이거 그리고 복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걸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발생된 정당이 K당입니다. 대한애국당입니다. 아니 그 우리 공화당도 있습니다. 공화당 근데 이제 공화당은 좀 이렇게 아니 우리 공화당 당원들 저 대학집에 많이 내보냈어요. 그랬어요. 예. 곳곳에 우리 공화당 당원 많이 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애초에 이제 근데 공화당은 일찍부터 이제 우린 선대예요. 5년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그 창당된 그렇죠. 당이니까. K당은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창당된 당이고 공화당은 차기 집권을 위해서 만든 당입니다. 차이는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3번의 기회가 있었죠. 태블릿 PC 그 특검 발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그 투쟁을 할 시기에 바로 그 우리 당사 문제로 관계해서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투쟁이
완전히 묻혀버렸었어요. 묻혀버렸죠. 네, 기회를 놓쳤어요. 놓쳤어요. 그 다음에 드루킹 댓글 이때도 뭐 계속 뭐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지금 드루킹 댓글 공화당이 커버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제가 커버했잖아요. 21일 동안 24시간 감시 특검하고. 그거 그런데 지금 말이죠. 지금은 굉장히 대한애국당이 아주 총집결해가지고 투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뭐냐? 태블릿 PC가 재판정에서 지금 열띤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애국당에서는 사실상 그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줄줄이 조작했던 그 증거들 있잖아요. 그거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 기자들한테, 그래도 깨어나는 기자들이 정말 뭐 김세희 기자나 뭐 이런 식으로 양심 선언하는 기자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태블릿 PC에 대한 특검 발의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만들어 놓은 이게 그 이슈를 가지고 투쟁할 생각을 안 하고 변희재 고문 그 개인에 대한 그 인신 공격으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변파 투쟁이다 이러면서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문재인의 여적죄. 예?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는 여적죄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다름 아닌 이 정권에서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석방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당사자에서는, 그리고 오로지 무죄석방을 표방으로 당원들 모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당에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지금 왜 이 태극기의 표를 얻어가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한당 국회의원들 설득을 해서 여적죄를 가지고 뭐 탄핵 발의, 소추안 발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유가 철철 넘쳐 흐르는데 이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신문 찌라시로 탄핵 발의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3년, 이제 3년 차로 들어가는 무죄석방을 외치고 있는 당에서 지금 이렇게 철철 넘치게 우리에게 그 탄핵 사유를 던져주고 있는 이 문재인 일당에게 거기에서 탄핵 소추 발의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문재인이 이 정부를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적극 선거에 참여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대한애국당은 그걸 위해서 지금 K당은 그걸 위해서 총집결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사안을 가지고 지금 무슨 뭐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게 왜 이러지? 그때 태블릿 PC 우리가 투쟁을 할 때 그렇게 질질질질 끄면서 당원들 간에 그 내용이 깊어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싹 흘려보냈고, 지금 너무나 결정적인 지금 우리 최후 전선에 와 있는데 왜 지금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투쟁령을 갖다가 분산시키고 소모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애국당 여러분, K당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을 많이 진짜 박근혜 대통령 우리 이 진실 투쟁을 위해서 지금 있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막 이렇게 의도적이라고 느껴져요.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왜 당에서 이 힘을 못 쓰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당, 지금 정치 이게 아니라 이 투쟁 이슈를 가지고 다 초당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아서 투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초심입니다. 네, 김경애 교수 정치구단이 정치 심사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 마이너스 김경애 교수 정치 5단으로 성급시킵니다. 5단이시네요.
발음만 마이너스에서? 하세요. 네, 발음만 하세요. 지금 마무리해야 될 때가 네네네.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그래서 되겠죠. 저희 정치구단 신동욱 총재님이 좀 쭉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한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김경애 우리 교수 네. 고소권과 관계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에서 하셨다면은 지도부든 또는 당사자든 고소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충수 중에 자충수다. 연약한 여인을 공격해서 성공한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여인의 말은 잘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애 교수 대한애국당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사설 때도 우리 김경애 교수가 섭외 문자 들어왔습니다. 팩트 체크해드렸습니다. 제가 대한애국당 연설 시원시원하게 많이 날려드렸죠. 네, 최고 연설을 하다가 네. 제가 잘렸습니다. 연설을 너무 잘해가지고 잘렸어요. 네. 자, 그러니 네. 대한애국당이 앞으로 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고소건, 고발건은 다 멈추시고 이제 다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네.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를 다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경애 교수 고소건은 취하를 하는 것이 애국당이 승리하는 길이고 또 당사자도 그 원대한 꿈을 펼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치구단의 평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애국당도 그렇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 모든 사례를 우리가 진실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 위기를 느껴서 진실과 정의를 다시 찾고자 그 투쟁을 위해서 나온 국민들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 제가 애국당에도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왜냐하면 그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대한애국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 교직도 다 집어 던지고, 이제 저한테 교수라고 자꾸 하시니까 뭐 그걸 또 그 트집 잡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직 교수도 교수입니다. 네, 네. 저도 교수 강 많이 팔았어요. 그때. 그래요. 신경 그래서 쓰지 어찌 마세요. 됐건 총리는 총리라고 하죠. 그렇죠. 네.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박정희 대통령 하면 되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세종대왕을 전 세종대왕 이렇게 부릅니까?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전 이순신 장군 이렇게 부릅니까? 그냥 다 정관여우라 그럽니다. 네. 정관여우. 네. 교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학교 그 교직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애국당이 마지막 남은 이 구국 투쟁에서 정말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 해가지고 애국당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고자 하는 우리 저의 모든 것을 바쳤고,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님은 정말 목숨까지 다 바쳐서 우리가 싸운 일군,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변희재 전 초대 정책위 의장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그때 정말 승부에 걸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걸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세운 정말 가슴 절절한 우리 투쟁의 그 염원이, 구국의 염원이 담겨있는 이 정당에서 지금 그 진실과 정의가 없다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대표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나온 저희에게 이런 허위사실로 3월 10일 날 안국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다 도망가고 정미용 총장, 저기 앉아 계시는 허평환 장군, 조원준 세 사람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광용이도 없었고 김경애도 없었어요. 권영애도 없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이런 허위사실, 진실이 아니죠. 까불지 말라 말이야. 한 번만 더 경고합니다. 한 번 더 까불면 다음 주 태극기 집회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뭘 공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까불었는데 공개를 안 하시더군요. 아.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그쪽에서 아마도 그 관련해서 네, 그들이 3월 10일 날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조원진이하고 허평원 장군께서 공개하겠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까불지 마라. 이런 허위 사실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까불지 마라, 마치 뭔가 제가 어떤 거짓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갈 협박을 하셨는데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나온 당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국당에서 저를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하. 이지매시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저를 이 팩트를 가지고 이제 왜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고 나가느냐 이랬는데 제가 그때 양심 고백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시던 우물에 정미용 선배도 그랬고 정미용 선배한테도 많은 분들이 마시던 우물에 침 뱉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비난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정말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 나의 애국당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투쟁을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살아 숨쉴 수 없게 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식을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망 직전에 도저히 안 돼서 저는 밖에 나와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진실이고 그게 제가 투쟁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투쟁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당이고 거기에서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 투쟁하기 위해서 했던 제가 지금 그 진실과 정의가 무너져 버린 그 대한애국당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희망을 걸었던 그 애국당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마 남아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믿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단 한 명이 나와서 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 외치고 있다. 그 사실 때문에 저는 끝까지 저의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거기서 투쟁을 했는데 그 진실을 깨닫고 나서 여전히 그 절절한 마음으로 구국의 의지로 그 당에서 그리고 천만인 서명운동본부에서 그 깃발을 따라서 가고 계신 그 당원들이 기만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양심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널리 그 진실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애국당이 정말 이 투쟁의 핵심에 서줘야 이 분열된 우파의 이 투쟁 동력이 뭉쳐질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에 위헌 파면에 진실을 위해서 투쟁하고자 하고 있는 우리 투쟁하시는 분들은 진짜 애국당 처음 우리가 같이 했던 그 진성당원 동지들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투쟁 이슈가 있으니까 그 투쟁 이슈를 위해서 그 전에 다른 걸 권력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구단 끝으로 하나 우리 김 교수님 부탁 하나 드릴까요? 네. 이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오늘 5단으로 선거됐지 않습니까? 5단 정도의 정치를 발휘해야 되니까 그래도 함께했던 동지들 대한애국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순수한 동지들을 위해서는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시는 것도 정치 5단으로서 정말 순수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한애국당 마무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 동지 제가 지금 응원의 메시지 한 거 아닐까요? 우리 진짜 중간에 저는 지금 문제가 제가 양심 고백에서도 그랬고 계속 저는 호소하는 거는 대한애국당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애국당 제이씨와 그 홍위병 그리고 대한애국당 지도부가 정말 순수한 투쟁 구국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진성 당원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한애국당을 세운 그 진성 당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도부를 향해서 지금 투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실과 정의를 붙들고 가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의 선봉에 서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우리 진실은,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권 전쟁이 아니라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정말 지켜낼 분들은 우리 진성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들, 지금 당 내에서 그 불의를 당의 지도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불의를 대항해서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그런데 더 크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금 지켜내야 될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시고, 그 지금 당내의 문제 때문에 이 투쟁을 해야 되는 거, 당내 문제의 투쟁과 지금 태극기 집회의 우리 구국투쟁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2 대표가 잘못 지금 저는 이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 태극기 집회를 정당 싸움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니까, 지금 이 순간은 당내 그 투쟁은 하시되 이 태극기 집회는 이슈로 해서 뭉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 우리 진성당원 분들이 태극기 집회 이슈로 같이 뭉쳐주셔야, 그 중심에 서주셔야 우리 대한애국당의,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 동지 여러분. 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정초단 맞네요. 트루스 방송 강수연의 애국 인사이드. 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애국 인사이드는 애국자분들의 그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진행을 하면서 쭉 보니까 여기 애국 그 나라에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애국자와 애국파리들, 곧 애국 앵벌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애국 앵벌이들이 애국 추종자를 이용해서 순수한 애국자를 피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그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자, 단 한 명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흩으시지 않으시겠지만, 그 한 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흩으시는 그런 국회의사당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 애국인사이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손석희 구속! 구속!